안녕하세요. 힐링 이모션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단순하게 살아라 입니다. 부제로는 더 쉽고 더 행복하게 살기 이고 지은이는 베르너 퀴스텐마허, 로타르 자이베르트입니다. 지은이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르너 퀴스텐마허, 목사이자 저널리스트, 컬럼니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 여행 중 처음으로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문장을 읽고 영감을 얻어 복잡한 삶을 쉽게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후 단순하고 더 쉬운 삶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월간 잡지 단순하게 살아라의 이름을 짓고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이 책의 일러스트를 직접 그렸으며 현재까지 50권의 책을 펴냈다. 로타르 자이베르트, 시간관리 및 생활관리 전문가, 포커스가 선정한 현존하는 최고의 시간관리 컨설턴트로 이름을 올렸으며 트레이너와 강사로 많은 상을 받았다. 단순하게 살아라를 비롯해 독일 사람들의 시간관리법, 자이베르트 시간관리 등의 저서가 20개국에 소개되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순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당신은 단순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간단하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사람들은 대개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단순하게 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다. 복잡한 삶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핸드폰을 샀을 때 딸려오는 두툼한 사용 안내서에서부터 이해와 예측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은 아픈 경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복잡함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고통은 수없이 많다. 당신은 주변으로부터 더 많이 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다. 당신 입장에서 볼 때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은 상황은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한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직장에서도 당신은 꾸준히 늘어나는 요구사항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그것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유언무언의 위협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왜 내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하지요? 그들은 더 쉽고 간단하게 라는 것을 또 다른 종류의 더 많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라는 말을 일종의 또 다른 요구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 코미디언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우리 마누라는 음식을 어찌나 잘 만드는지 난 밥을 다 먹고 나서 다이어트 음식까지 먹어야 한다니까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5단계 프로그램과 실천할 목록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단순하다는 것은 무엇을 더 하라는 요구와는 반대의 개념이다. 그것은 이미 당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사실 인간은 원래 단순한 동물이다. 동물원이나 천연 박목장에서 우리와 많이 닮았다는 원숭이를 관찰해보면 그들이 장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빈둥거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함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상의 복잡한 활동과 개발, 주장들은 단순함에 대한 원초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빈둥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누구나 노년의 여유를 즐기면서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피곤해진 몸을 소파나 정원의 벤치에 편안히 기대어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정원이 딸린 멋진 집을 짓는다. 복잡하게 생긴 식기세척기도 귀찮은 설거지 대신에 재미있고 편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공기관의 건축 관련 담당 부서도 집을 짓다가 생길 수 있는 이웃과의 분쟁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미리 준비해서 이웃과 좀 더 의미있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려는 소망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에 들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가재도구를 장만하거나 여러 정부기관들을 만드는 것도 좀 더 단순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다. 그러나 그런 본래의 의도는 여러 경우에서 예상치 않은 결과를 이야기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노년을 즐기려는 꿈은 노년층과 소득을 창출하는 젊은이들 간에 서로 만족스럽지 못한 분배의 싸움을 야기시켰다. 집을 구입하려는 계획도 열심히 일에만 매달려야 겨우 가능하게 되었다. 시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행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단순해지기 위해 시작했던 시도들이 점점 더 생활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방법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삶의 역학의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 삶을 고유의 목적을 향해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다. 그 고유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함으로써 그 안에는 꽉 찬 성숙한 삶의 모든 것들이 여유롭게 반영된다.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말이 역설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복잡함이 최고조에 달할 때 단순함에 대한 동경이 가장 크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방법은 각자 처한 상황에 놓여있는 올가미와 그 올가미를 무심결에 받아들였던 태도를 없애는 방법이다. 삶의 역학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루소의 주장처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당신 앞에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그 전에 있는 복잡한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단순함이다. 살면서 겪어온 경험과 그 동안의 숱한 착오와 실수들을 거울 삼아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다. 단순함은 절대 끝나지 않을 여행길의 목적지에서나 만날 수 있는 보석이다. 그 길은 외면 세계에서 내면 세계를 향해 뻗어 있다. 단순하게 살아가는 길은 당신의 책상, 당신의 집, 그리고 당신의 여가 시간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당신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인생의 동반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그리고 친구와 동료에게까지 이어진다. 그 길은 당신의 몸까지 이어져 당신에게 육체적, 정신적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자, 이제 그토록 끝이 흥미진진한 여행길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길을 떠나 보도록 하자. 계단식 피라미드 모델. 단순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피라미드를 통해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하고 명확한 핵심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양한 삶의 분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7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단계에서 적어도 하나만 통과해도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가운데 혹은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단순함을 향한 소원이 대부분 맨 아래 단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일하는 책상이나 어수선한 집 안 풍경은 맨 아래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7가지 방법 중 제1단계는 물건들을 정리정돈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1단계 물건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만 개의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신은 그것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책상에 있는 물건들부터 말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엄청난 두께의 서류 더미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옷장, 거실, 차고, 자동차를 정리해 나가되 개인적인 물건과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돈은 눈으로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금전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지럽혀진 거실을 치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단순히 은행 구자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빚과 대출금, 액수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다룰 때의 습관이나 기준 또한 살펴봐야 한다. 시간.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그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배우자, 자녀, 친척, 직장 상사와 동료, 고객,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 중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려고 한다.
거기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의무, 취미생활, 이성관계 혹은 비밀리에 몰두하는 무엇에 대한 열정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신이 오로지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내면이 중요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건강.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육체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않을 때만 육체에 관심을 갖는다. 일단 병든 환자에게는 모든 관심사가 육체뿐이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으로부터 애써 관심을 거두려고 한다. 하지만 단순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알게 되면 몸에 대해 그 정도까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건강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5단계. 주변 인물들. 당신의 주위의 사회적 그물망을 요즘 쓰는 신조어로 말하자면 네트워킹이라고 한다. 그것은 삶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음모, 다툼, 비굴함, 질투심 등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악성 종양이다. 그 외에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고 자신의 욕구를 애써 외면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 단순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정리정돈 단계는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진단하고 단순화시켜준다. 당신이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를 위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당신이 부모와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긴장을 풀 수 있게 도와준다. 결국 당신이 자신의 생애 그 이후까지 내다볼 수 있게 해준다. 6단계 파트너. 중요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확신이 들곤 한다. 그가 반드시 남편이나 아내 혹은 삶의 동반자일 필요는 없다. 종교적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는 신일 수도 있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형제, 친척, 친구 혹은 다른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방법은 직업상의 성공이 부부의 관계나 파트너와의 관계에 부담을 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준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이 피라미드의 최정상에는 독특한 공간이 있다. 7단계 자기 자신. 입구에는 당신 삶의 목표가 놓여 있다. 그것은 삶의 의미, 행복, 충만함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단순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면 당신은 그곳에 절대적인 단순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 공간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남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당신 자신만의 개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곳에서 당신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변신을 체험하게 된다. 단순하게 살아가기 위한 제안. 여기에 소개될 단순하게 살아가기 위한 제안들은 적은 것이 결국 더 많은 것이라는 단순한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늘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줄이라는 것이다. 잡동사니를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창고를 비워라. 긴장하지 말고 풀어라. 가속하지 말고 감속하라.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적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그 사실을 명심해 두자. 그러면 당신은 이미 단순하게 살기 위한 방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물건들을 단순화시켜라. 주변 물건들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자신을 단순화시켜라. 피라미드의 맨 아래 단계에 있는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집, 직장, 자동차 등 주변에서 늘 보았던 것들이다. 정돈되어 있지 않은 집이나 서류더미가 산처럼 쌓여있는 책상을 보면 사람들은 대개 본능적으로 그 어수선함에 답답해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일이 잘 풀리기만 하면 내 집이나 책상도 깨끗하게 정돈될 거야.
그러나 경험으로 볼 때 그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자신의 일터를 단순한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정리정돈해보자. 기분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옷장에서 입지 않는 구닥다리 옷들을 치워버리면 생활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순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물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상담 전문 잡지 단순하게 살아라의 독자들도 그런 소식들을 편지로 많이 전해주고 있다. 그들 이야기에 따르면 책상 옆에 잘 정돈된 서류함을 만들어 놓거나 수시로 바닥을 정리정돈하는 하나의 행동이 단순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살라는 것이 당신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집안의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정리정돈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단 한 가지만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마음껏 즐겨보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제1제안, 일터를 정리정돈하라. 인간은 크나큰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강한 적을 무찌르기 위한 비책을 강구하는 능력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하나씩 차례대로 해나가야 한다.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면 쉽게 용기를 잃는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과중한 부담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장애가 된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른다면 물건을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뒤엉켜 혼란만 겪게 될 것이다. 책상만 보는데도 머리가 어지럽고 쉽게 뚫고 나갈 수 없는 정글을 보는 것처럼 혼란스럽다면 다음에 소개되는 방법들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책상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면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도해 보자. 비록 2-3시간 그 이상은 절대 더 걸리지 않는다. 이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하면 머릿속이 개운해져 시간을 투자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정리하느라 보낸 시간을 금방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아이젠하워 원칙. 이 방법은 미국의 여러 대통령이 직무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일명 아이젠하워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지러운 상태를 간단하게 정리정돈해주는 방법이다. 옆에 있는 다른 빈 책상이나 바닥을 4등분으로 나눈다. 그런 다음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4등분 공간 중의 한 곳에 놓는다. 종이 한 장도 책상에 남아있지 않게 하라. 정리하는 동안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골치 아픈 일이 엄청난 에너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야 한다. 4등분은 각각 이렇게 분리해야 한다. 버려야 할 것. 첫 번째 구역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버릴 것들이다. 커다란 상자를 갖다 놓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물건들이란 대개 이런 것들이다. 오래된 여행 관련 팸플릿, 일주일 이상 묵은 신문, 반년 이상 지난 카탈로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잡지, 연도가 안 맞는 메모장, 3년도 더 된 국내 지도나 앞으로 2년 안에 가보지 않을 나라의 지도, 학창시절의 참고서, 해묵은 크리스마스 카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가운데 약 절반 정도 잘 그린 것은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것은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지난해 달력. 한 번도 해먹지 않을 요리법을 적은 쪽지. 이제는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기계나 도구의 사용 설명서. 보증기간이 지난 보증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두 번째 구역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해결될 것들을 모아놓는다.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는 것이 싫고 사소한 일은 혼자서 직접 처리하고 싶어하는 성격이라서 책상 위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을지도 모른다. 아이젠하워 원칙에 의해 정리정돈할 때는 그런 성격에서 과감히 탈피해 다른 사람들과 일을 분담해야 한다. 직장 동료, 가족, 아르바이트, 학생 등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가능 한 다 받는 것이 좋다. 지금 해야 할 일. 세 번째 구역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을 모아놓는다.
그것에 모이는 것들은 반드시 바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이 구역에 두기로 결정할 때는 가능한 인색하게 굳는 게 좋다. 그 외. 네 번째 구역에는 조금 특별한 것들이 놓인다. 이것에 분류되는 것들은 전화나 팩스, 정리정돈을 통해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다. 원래는 서면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던 것들은 전화로 해결하라. 만약 상대와 통화가 불가능하다면 그와 관련된 종이를 세 번째 구역으로 넘겨라. 팩스를 받았을 경우 받은 팩스의 답장을 적어 발송인에게 그대로 반송해준다. 상대에게 팩스가 없다면 우편으로 보낸다. 마지막으로 서류철에 곧바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즉시 끼워 넣음으로써 제자리를 찾아준다. 이 4분위 방법은 아래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기만 하면 100% 성공한다. 중간에 어설프게 걸쳐놓는 것들이 없어야 한다. 각 서류를 딱 한 번만 손에 잡아라. 제5구역이나 6구역에 따위는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긴다. 전에는 서류 더미로 수북했던 책상이 이제는 새로운 작업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당신은 다른 것들도 정리할 힘을 갖게 된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제2 제안. 사무실에 서류가 쌓이지 않게 하라. 몇 배로 늘리지 말고 간단하게 라는 원칙을 지키면 삶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철칙은 물건을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잘못된 과중한 부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꼭 할 일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한 메모지들이다. 당신은 종이마다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는다. 그러나 그렇게 수북이 쌓아놓는 종이들 때문에 당신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어 당신을 찍어 누른다. 당신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종이 더미가 당신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무언의 대화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넌 절대로 나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책상 위에 그런 메모지를 올려놓으면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다른 자료들이 그 위에 수북이 쌓이면 그것에 대한 기억이 아득하게 멀어지기 때문이다. 수차례 실험한 결과 탁상용 달력에 해야 할 일을 적어놓는 것과 서류를 서류철에 꽂아놓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졌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서류 더미라는 괴물. 산더미처럼 쌓여 당신을 위축시키는 서류 더미에는 당신이 처리해야 할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다. 언젠가 한번 훑어볼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읽지 않은 잡지, 시간 나면 정돈할 생각으로 모아둔 관심 있는 신문 기사들, 언젠가 앨범에 차곡차곡 정리할 생각에 모아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다림질해야 하는 꾸깃꾸깃한 빨래들도 있다. 주변에 수북하게 쌓이는 물건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쌓아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전적인 방법은 그렇게 쌓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각각의 종이를 딱 한 번씩만 손에 잡고 손에 잡은 즉시 곧바로 해결하라 는 것이 아이젠하워 원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그것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들 곁에는 직무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훌륭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중간에 걸쳐놓는 서류들이 늘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산더미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살아가기 위한 요체, 서류 정리함. 산적한 서류 더미와 관련하여 단순하게 살기 위한 황금 원칙은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위로 쌓여있던 서류 더미를 90도 각도로 높인 후 그것을 각 작업 분야에 따라 서류를 위에서 꺼낼 수 있는 서류 정리함에 정리해보자.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었던 서류 더미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할 일들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일이 단순하게 변한다.
서류 더미를 서류함에 꽂아 위치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당신은 중요한 발진을 하게 된다. 같은 종류의 물건들을 모아 정리하게 되고 일정한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들어있는 서류들은 서류 정리함의 앞쪽에 꽂아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무엇을 얻게 될까? 주어진 임무는 정리를 하기 전이나 후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생겨나는 서류들을 올바른 위치에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잔뜩 쌓여있는 서류 더미들이 당신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서류 정리함에 꽂아둔 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 목록에 적어두는 것이 좋다. 그 목록은 탁상용 달력에 기록해 두는 방법이 제일 좋다. 서류들을 꽂아놓은 서류 정리함은 일터에서 당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작전 본부요. 모든 실타래가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서류 정리함을 단순한 중간역이라고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 어떤 서류도 3개월 이상 그것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훈련을 제대로 받고 습관을 들이다 보면 당신의 작전본부를 충실하고 의욕에 불타오르는 친근한 동료로 만들 수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10계명. 중요 서류는 바인더에 최종 보관하라. 처리되었으면 그에 관련된 서류는 더 이상 서류 정리함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까지 보관하기에는 그곳이 너무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들은 서류 정리함에 넣어두지 말고 바인더에 꽂아 치워야 한다. 따라서 각 주제에 맞는 바인더가 적어도 1개씩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보관하고 싶지 않은 것은 쓰레기통에 버린다. 가능하면 쓰레기통에 우선권을 주는 게 좋다.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만들어라. 서류 정리함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들은 다른 곳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두꺼운 서류는 세로로 꽂아두는 서류 정리함에 보관해 둔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서류철에는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 서류에 해당하는 편지나 표지의 복사본을 꽂아둔다. 탁상용 달력에 적어 놓아라. 꼭 해야 할 일을 기억하기 위해 탁상용 달력에 적어 놓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한을 정해 놓는다. 좋은 이름을 지어라. 서류철에 이름을 붙일 때 이름만 봐도 금방 감잡을 수 있는 이름으로 짓자. 급행이나 신속 처리와 같은 이름은 배제시키는 것이 좋다. 너무 보편적이고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는 이름으로 지어놓으면 중요한 자료가 파묻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관공서에 흔히 있을 것 같은 이름은 짓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지에 넘치는 이름을 지어라. 미결 대신 결정하자. 청구서 대신 낼 돈은 내자. 약속 대신 즐거운 시간과 같은 말들도 재미있고 좋다. 지속적으로 변화시켜라. 서류 정리함이 살아 움직이도록 늘 관심을 가져라. 서류철의 이름을 자꾸 바꾸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마라. 서류 정리함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영화 전문 기자는 각 영화에 따라 분류해 놓은 서류철을 하나씩 갖고 있을 것이다. 기사를 써서 잘 보관하고 난 후 꼭 보관해야 할 것은 바인더에 보관해 둔다. 그러고 나면 서류 정리함에 있는 서류철은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이름표를 충분히 준비해 서류 정리함의 제일 뒤쪽 서류철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반응은 빠르게 하라. 서류 정리함의 앞쪽에 꽂아두는 서류철에는 급히 답장을 보내야 할 경우에 대비해 편지지나 팩스 용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두면 필요할 때 곧바로 답장을 보낼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분류하라. 어떤 서류가 적당하게 분류되지 못한 채 계속 당신 책상 위에 놓이게 되는지 점검한 후 적당한 서류철을 하나 준비한다. 이를테면 아이들이라고 명명한 서류철에는 학교에서 보낸 학부모와의 면담 안내문, 시간표, 결석계 양식 등이 들어갈 수 있다.
혹은 경우에 따라 운동이라고 명칭을 붙인 서류철을 준비해둔다. 신문기사나 팸플릿과 같은 각종 정보들은 그에 해당하는 주제의 서류철에 정리한다. 예를 들자면 건강을 위한 조언이라는 서류철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출장 갈 곳이라고 이름 지은 서류철에는 출장 관련 자료들을 다 모아두는 것이 좋다. 기차표, 기차 시간표, 방문 도시, 지도, 호텔 주소, 초청장, 여행 관련 팸플릿 등을 그곳에 보관한다. 출장지와 관련된 자료들은 투명한 서류철에 넣어둔다. 그렇게 해두면 출장 가기 전에 해당되는 비닐 서류철만 꺼내면 중요한 준비는 끝난다. 출장 가 있는 동안 보관해야겠다고 생각되는 특히 여행 경비 청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은 모두 비닐 서류철에 넣어둔다. 그 안에 중요한 자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경비를 산출하는 귀찮은 업무를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 끝내 놓을 수 있다. 출장을 끝내고 돌아오면 눈에 잘 띄는 색종이를 비닐 서류철 맨 앞쪽에 넣고 출장 갔던 곳이라고 써놓은 서류철에 꽂아둔다. 그렇게 하면 중요한 자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을 수 있다. 예. 오늘 읽어본 단순하게 살아라는 단순하게 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따라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